아닙니까? 텔레그램에다가. 저 특검에서 지금 계속 주장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모의하기 위해서 별도의 보안폰을 줬는데 거기다가 쓰지 텔레그램에다가 쓰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저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정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그 사건을 장악하실 거고, 사건을 장악하면은 해석이 되는데 논리가 있는데 규정을 정확히 안 정했기 때문에 제 공소장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앞뒤가 안 맞고 순서가 안 맞고 전후가 다르고. 그래서 군인, 왜냐면 제가 그런 말 하는 게, 저도 군인이면 상황이 딱 벌어지면 현장 가서 보는 게 상황을 평가를 하거든요. 규정을 딱 잡는 거, 이게 무슨 상황인가를.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데, 만약에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가지를 주장하시는데 4월에 제가 저 보안을 위해서, 모의를 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받았어요. 근데 모의라 보안을 위해서라고 그걸 강조받고 받았으면 다 거기다 쓰지,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데 저거를 왜 동네방네 저 부하한테, 김창한테도 보내서 야 써봐 하고 저거 또 올렸거든요. 장관님한테. 저걸 다시 줘요. 김창학이랑 저 누구죠, 조성현한테. 야 이렇게 보냈다 야 하고. 그러면 다 공범이잖아요. 다 같이 모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31항, 32항은 앞서 증언이 좀 나왔기 때문에 합쳐서 좀 바꿔서 여쭙겠습니다. 그 주인께서 아까 전에 이 계엄, 이 10월 7일자 메모 중에 뭐 계엄 시 방첩사를 지원하여 합동 수사 예정, 이거와 관련해서는 네. 뭐 2024년 3월경에 예, 뭐 그러니까 방첩사와 함께 훈련, 이 연합연습. 합수본 구성하는 훈련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네. 그 뭐 작계도 만들고 뭐 군사 경찰도 예. 합수부에 포함시키고 뭐 이런 내용의 작계를 만들려는 얘기가 있었다. 근데 네, 거기에 그걸 가정해서 빠뜨리지 마십시오. 연합 연습 기간이라고 하셔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없으면요, 그거 하면은 문제가 돼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 2024년 3월경에 연합훈련 기간 연합 연습 기간 중에 중에 방첩사로부터 네. 뭐 자기들 전시에 창설되는 부대, 창설되는 부대에 네. 뭐 합수본, 합수본이 합동수사본부 예. 그 구성할 때 그 수방사의 군사 경찰을 아니 수방사가 군사 경찰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편성하겠다가 아니라 군사 경찰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군사 경찰이 많이 있지만 빨리 하고 빨리 훈련하고 끝나려면 가까워야 되잖아요. 밥 먹고 이런 거 문제도 있고. 근데 방첩사랑 저희랑 거리가 안 멀어요. 또 군사 경찰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좀 와서 해달라고, 너희가 좀 도와달라고 해서, 야 우리 한번 내가 한번 검토해 볼게 하고 우리 김차관한테 물어보고 해줄 수 있으면 해줘라. 근데 검토하더니 됩니다. 그래서 연합연습 때 저도 되게 바쁘거든요. 근데 훈련 끝나고 와서 김창학 단장이 어떻게 이제 끝났습니다. 어땠냐? 한 2시간 했는데요. 밥이 아주 맛있는 거 사주셨습니다. 그게 끝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작계를 만든다 안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는 예. 방첩사에 누구와 대화를 하신 거였습니까? 저 누구죠? 그 대령. 저희 방첩부대장. 전화가 직접 와서 독대로, 저 사령관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사령관님이 이런 거 하신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저도 기억 안 났는데 엊그저께 보니까 소영기 참모장이 와서 저한테 또 설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여인영 장군도 전화 한번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고요. 34건 좀 바꿔서 여쭙겠습니다. 그럼 이런 그 수방사 군사경찰의 뭐 합동수사본부 편성 작계 이런 부분과 관련 대화는 그러면 방첩사에서 먼저 요청이 와서 이런 대화나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인 건가요? 네, 2월 28일 날 공문이 왔어요. 공문에 보면 국방부에다가 이런 걸 할 겁니다. 훈련할 겁니다. 국방부에다가도 협조 공문 보냈고, 저희한테는 병력 좀 동원 지원을 부탁하는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연합 연습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훈련할 때 공병부대 창설한다 그러면 1군단 근처에 있는 부대들 뭐 좀 도와달라. 너희가 요거 하루 할 때 잠깐 와서 해달라. 재판장님, 제가 연합사에서 김병주 장군이 부사령관 할 때 전쟁 연습과장 했습니다. 이거 전문이거든요. 이거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한민국엔 적도 능력을 계속 바꿔나갑니다. 더 잘하려고. 우리도 그래요. 근데 그거를 검증하는 방법은 연합연습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무기 갖고 싸워보질 않으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 9개월 전에, 연습하기 9개월 전에 소요를 내요.
이번에 저기 1년 동안에 이런 무기를 만들었는데 이런 걸 위협으로 한번 집어넣어 보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기존에는 편제인데 그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승인해주면 연습을 할 때 창설하는 부대든 뭐든 연습을 시뮬레이션 아니면은 모의로 토의로 해요. 토의로 하다가 그게 야 이런 거 좀 보완해서 이런 내용도 이 부대도 여기다 편정하고 여기 있던 부대도 그 시기에는 작전 통제 시키자. 그러면은 이제 방금 방첩사가 저희한테 군사 경찰을 요청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100% 느낌에 편성했을 때 군사 경찰 몇 명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훈련은 수방사로 했지만 자기네가 결정을 못 하거든요.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면 군사 경찰 몇 명이 어떻게 이런 용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초안을 만들 거예요. 작대 초안을. 그래서 육군 본부에 제출합니다. 연습 끝나고 5월, 6월경에. 그 육군 본부는 군사 경찰 모든 조직에 대한 운용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 검토해보고 야 수방사는 안 돼. 얘는 다른 임무가 많아서 옆에 있는 수도 군단에 있는 군사 경찰을 대체하자. 라든가 안 돼 그냥 병력이 없어. 그런 걸 육군 본부에서 판단해줘요. 그래서 동의를 하는데 작계를 완성하는 권한은 합참에 있어요. 작전본부에. 그러면은 8월, 9월 중에 3월 달에 훈련했으니까 8월, 9월 중에 그 작계 초안이 합참의 작전본부로 갑니다. 그럼 작전본부에 가면 작전본부 그 실무자가 연습훈련부에 보면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검증을 하고 제가 작기부장을 했는데 제가 작전 계획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작전과 충돌되는 게 있는가? 이 군사경찰과 방첩사가 과연 이때 이게 맞는가? 이거 다 검토한 다음에 10월에서 11월경에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해줘요. 그리고 그 작계를 고쳐서 내려다 주면 그 작계가 육군본부에 가고 육군본부가 방첩사에 가서 됩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그 군사경찰은 수방사가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D-2일부터 D- 며칠까지는 가용한 게 1군단 군사경찰 몇 대대가 가능하니 그 대대들 작전 통제하십시오라고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작계가 딱 돼서 1군단 군사경찰단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런 거 해야 되네가 되는 거고 훈련은 저희가 했는데 우리가 안 됐네 이렇게 되는 게 1년 뒤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발전이 돼요. 하나 더 예를 드릴게요. 이거 아셔야만 군을 이해를 못하고 모든 걸 의심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해병대에서 제가 연습과장 할 때 해병대에서 북한에서 전차가 백령도를 상륙할 겁니다라고 했어요. 미쳤냐? 무슨 백령도에 북한 탱크가 상륙하냐? 그 배도 없는데 있습니다. 하고 근거를 제시해요. 해병대에서. 그만한 것이 한 전차 한 대를 실을 수 있는 배가 몇 대가 있는데 얘네가 단체로 올 수 있다. 그래서 희한하게 연합사령관, 미국 사령관이 동의해 줬어요. 한번 해보라고. 근데 싸워보니까 상륙해가지고 그 탱크들이 백령도를 막 휘젓고 다녀가지고 백령도 있는 부대가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획이 실제랑 안 맞잖아요. 백령도 계획, 방어 계획이. 그래서 합참에서 검토해서 합참에 해병대 사령부에다 뭘 주고 육군항공에다가 야 다른 보병 갖고 안 되니 육군항공에 코브라 헬기를 줘. 그래서 지금 현재 백령도에 코브라 헬기가 가 있어요. 그럼 육군항공은 미쳤다고 거기 가겠습니까? 섬에 가서 힘들게? 그런 토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연합 연습하면 모든 군인은 의무적으로 누가 무슨 연습한다 그러면 참여해줘야 돼요.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공무원 요청하면 걔가 와서 해줘야 돼요. 토의해서 하다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그게 전쟁 연습이에요. 그걸 대한민국 군인은 3월과 8월 2번 2주씩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미래 매년 다음 해의 미래를 판단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그렇게 바라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도 그런 창의적인 계획에 대한 연습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오해받으니까. 다 의심받으니까. 지금 사건은 사실관계는 제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때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야 방첩사도 정신 차리고 훈련 제대로 하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뭐 정상적인 작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제로 말씀하셨는데 네, 기존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때도 뭐 영영 사령관 나오면 여쭤볼 것 같은데
방첩사의 기존의 합수부 구성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되었고 여인영 사령관의 말에 의하더라도 방첩사에서 그것을 뭐 훈련을 해보고 새로운 작계를 만들 것처럼 증인에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모든 상황이 2023년 3, 4월경에 뭐 윤석열 피고인이나 김용현 피고인, 뭐 증인, 여인영 이런 분들이 비상경험을 좀 논의하거나 염두에 두고 이렇게 훈련도 해보고 기존의 방첩사의 합수부 구성과 다른 수방사의 군사경찰을 포함시키는 방식의 훈련도 해보고 이 훈련이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계로 반영될 수 있으면 작계로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일련의 단계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냐는 걸 여쭙니다. 그게 최초 단계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까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려고 했겠죠. 저는 그런 얘기까지 모르죠. 왜냐하면 저는 전쟁 연습과장이니까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다 오픈될 수밖에 없다. 공문으로 온 사방에다 올려놨는데 거기 어떻게 모의를 합니까? 공문하면 국방부가 다 보고 전부 다 보고 연운팀 다 같이 보면서 얘네 이런 훈련도 안 해. 다 알고 있는데 모두가 어떻게 그거를 모의에 들어갑니까? 두 번째, 결과적으로 비상계엄 당시에 합수본이 운영되는 저는 몰랐지만 저희한테 합수본 하니까 오라고 한 사람도 없었고 또 저희가 알아서 합수본 그 훈련한 건데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건 연습이고 전시 연습이고 없고. 세 번째,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 전쟁 연습하면서 그날 모였던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거랑 관련된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렇게 얽매이지를 않아요. 연습할 때는.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인영 장군이 무슨 생각으로 뭘 기피했는지는 저는 전혀 몰라요. 그냥 그 방첩사에서 자기가 하겠다는 연습에 하나를 제시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이게 하나 있어요. 국군 직할 부대들, 국군 사이버사, 국군 수송사, 국군 의무사, 국군 화생방사, 국군 화방사, 그다음에 국군 방첩사, 뭐 이런 국군 직할 부대들이 전시 때 하는 계획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방사가 지원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뭐 때문에 무슨 조항으로 해주는 건 아닌데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아무튼 이때 방첩사가 왜 이런 훈련하자는 의도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네. 35항 여쭙겠습니다. 2024년 11월 9일경 국방부 장관 공간 전형 모임 관련해서 여쭙게요. 저희께서는 2024년 12월 9일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국방부 장관 공간 2층 식당에서 김용현 피고인, 곽종근 여인영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고 중간에 윤석열 피고인이 합류한 사실이 있으시죠? 네네. 네, 6기록 순번 817쪽. 아까 전에 그 윤석열 피고인 측 주신문에도 나왔는데요. 증인께서는 2024년 11월 9일 18시 07분경 국회의사당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2024년 11월 9일경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여인영, 곽종근 증인의 만찬 모임 전후로 비상계엄 시 수방사의 임무가 국회 출동, 국회의사당 출동이라는 점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검색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월 9일경 모임 전후로 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수방사는 국회의사당 또는 국회에 출동한다라는 네. 임무가 결정되었